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다시 활기를 띠는 곳, 바로 항공업계입니다. 여행 수요 회복과 이 항공기 증편 등으로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나 봅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도 모자랄 판인데 항공업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걸까요? 때마침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이와 관련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등 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밝혔다고 하는데요. 서주연 기자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먼저 조원태 회장의 작심 발언, 외신을 상대로 어떤 언급을 했기에 이런 발언이 나오는 걸까요? 네, 먼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특히 항공 방역 완화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19일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가 너무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항공 여객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조 회장은 또 향후 3개월 동안의 항공편 예약이 꽉 찼지만 승객 수 제한으로 항공편을 증편할 수가 없다며 수송 능력의 80% 또는 90%의 승객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25%고 더 많은 항공권도 판매할 수 없다. 정부가 국경을 개방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서 기자, 조 회장이 입국 승객의 코로나 검사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승객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증폭, PCR 검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예. 조 회장은 사람들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휴양지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의무화한 것은 난센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현재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려면 PCR 검사를 3번 이상 해야 하는데요. PCR 검사 비용이 최대 18만 원 수준이다 보니까 2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에는 검사비만 100만 원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 경비 외에 검사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행객들에게는 아무래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 아시아나 합병 관련 그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조 회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 미국으로 수십억 개의 마스크와 진단 키트를 운송한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런 상황에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항공 합병에 대해서 미국 당국이 현재까지 결합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 회장이 미국 쪽에 우회적으로 합병 승인을 요청하는 식의 또 발언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은 미국 내 경제 활동을 늘릴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요. 지난 21일 여의도 코네드 호텔에서 주한미국 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국 비즈니스 세미나 포럼 2020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예. 조 회장은 미 당국을 향해서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면 아시아나의 운항 중단 시 벌어질 수 있는 손실을 막아서 한미 양국의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조 회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미국 내 직간접 고용을 7만 5천 개 이상 창출을 했는데요. 미국으로 유입된 관광, 비즈니스, 교통, 미국 내 호텔 운영 등으로 약 180억 달러, 우리 돈 22조 원의 수익을 창출했고 미국 내 간접 소비 증가에도 기여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주장이 지속성을 가지려면 미국 여행 수요가 살아나야 합니다. 결국 미국의 합병 승인을 위해서라도 여객 수요의 빠른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발언들을 쭉 짚어보면 내놓았던 일련의 발언들, 결국 이 여행 수요 회복에 대한 나름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 회장의 작심 발언의 배경에는 그동안 코로나를 버티게 했던 화물 흑자가 끝나가면서 운임이 대폭 낮아졌고 또 유가가 대폭 상승한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예. 항공사들은 고유가와 하락하는 화물 운임이 가장 큰 고민인 상황인데요. 두바이유는 올해 1월 배럴당 82달러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3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비용 가운데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항공사의 고유가는 실적 하락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영업비용 중 약 28%가 연료비인데요. 고유가가 실적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화물 운송 쪽은 그 코로나19 당시에는 대한항공 실적을 떠받쳤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화물 운송 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한항공의 지난해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 코로나가 시작할 때죠. 부터 작년까지 3년간의 화물 부분 실적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 올해는 작년과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기 캐시카우로 꼽히던 화물 운임 하락이 요즘의 고민거리인데요.
항공화물 1톤의 운임은 올해 4월 인천과 뉴욕을 기준으로 1kg당 1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kg당 11.5달러였는데요. 1.5달러가 하락한 겁니다. 국제선 운항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게 되면 항공화물의 운임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여행 수요 회복만이 대한항공의 살 길이다. 뭐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객 수요의 회복은 복합적인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인데요. 네. LCC 등 국내 소형 항공사들이 이례적인 고유가 코로나 적자에도 할인 티켓 경쟁에 나선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사의 매출은 여객과 화물이 각각 7대3으로 여객 비중이 훨씬 높은데요. 네. 우리나라 입국 시 3번 이상의 PCR 검사를 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 여객을 늘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항공사가 한 목소리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면제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편 항공업계 내부에서는 순환 휴직이 끝나는 시점이 본격적인 코로나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한항공을 포함해서 국내 항공사는 순환 휴직제를 운용하는 중인데 절반가량이 돌아가면서 휴직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인건비가 일부 절감이 됐었습니다. 미 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결합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든 주가든 모두 여객 수요가 먼저 회복돼야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